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슬쩍에 울고 웃었던 월요일장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력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은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전기전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탈원정 정책과 함께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수렁에 빠져있던 한국전력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쳤던 요금 인상과 함께 또 지난해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올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10분기 만에 영업 흑자를 달성하면서 주가 역시 오랜만에 빨간불을 보였습니다. 다만 재무구조 안정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높은 시각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 흐린 하늘을 보였는데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파도와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본더에서 고객사 확대로 내년이 더 좋다면서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한미 반도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주주 배당에 나선 상태이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반도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흐렸지만 다시 맑은 날을 기대해보고 있는 반도체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의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종목의 장의 흐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요즘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도 네. 주식의 늪에 빠져 있다. 아, 열심히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오면 네네. 계속 막 주식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네. 종목도 물어보고 이거 배당률 언제, 배당락일 언제예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요즘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얼굴 그렇습니다. 트레이더가 된 것 같아요. 어쩐지 얼굴에 이 화색이 네, 화색이 돌아요. 점점 더 좋아진다. 뭐 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인생을 즐겁게 하는 재미난 맞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께서 네. 또 순위권에 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아직 뭐 수익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네. 6.387%의 수익률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좀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아직 지스타 이슈는 남아 있고 오늘 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사전 예약자 수가 지난번 제가 방송을 갖고 올 때 300만, 네, 300만 현재 이었죠? 400만 돌파. 아, 이거 그러니까 출시에 대해서는 아직 출시일이 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출시 기대감들은 아마 굉장히 좀 큰 단기 이벤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이 중국의 이 게임 이 산업이 굉장히 좀 큽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저의 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뭐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1,000만 명을 좀 목표로 한다. 그래서 좀 사이트에는 1,000만 명까지 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을 좀 구축했다고 좀 1000만 봤는데 명까지요? 아마 아직 11월이 될지 12월 연내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뭐 9월 23일에 비공개 테스트 이후에 아마 지금 이 출시는 좀 임박했다. 네. 자, 이런 기사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시 날짜가 정리되면 그때는 뭐 좀 더 진짜 확실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게 게임주도 어떤 흐름이냐면 출시 전날까지 달려요. 아, 전날까지? 네, 그 영화 같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도 영화 개봉 전날까지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개봉한다 갑자기 약간 조정이 있어요. 아, 개봉한다부터 조정이 들어가나? 근데 게임도 그날까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막상 게임을 오픈하면 약간 떨어졌다. 근데 대박이야 게임이. 그러면 더 달리거든요. 아. 약간 그런 쪽도 좀 노려보시는 거죠, 변형이. 그렇죠. 대표님 저는 보실 때. 단순한 단기 기대감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는 지금 이 쿠키런 킹덤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2021년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넘어갈 수 있는 아우. 그러니까 회사의 이 판도가 좀 바뀌어지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미 흥행했고 미국에서도 통했던 쿠키런 킹덤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의 흥행을 좀 이끌어준다면 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증권가에서도 어떤 전망은 굉장히 양호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저도 약간 좀 째려보고 있었는데 네. 이 11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겠습니다. 게임 오픈 날까지의 모습을 제가 다른 게임주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했었던 예, 내가 섹터거든요. 봤어요. 휴대폰을 막 째려보고만 있는 거 봤어요. 예, 이렇게 막. 엄청 째려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찌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약간 게임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약간 관심이 바뀌었다가 이번 흐름으로 게임주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이 섹터도 좀 지켜보셔야 될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 요즘 아까 저희에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요즘 종목 고르기 정말 힘들다. 아, 맞아요. 종목 가져오기가 두 좀 분 다 많이 그랬어요. 힘들다. 두 분 다. 야, 좀 힘들다. 아니,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하락장에 또 요즘 같이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종목을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요즘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실적 발표가 음.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안 좋게 나오면 그냥 뭐 기본 하한가 20% 하락하다 보니까 근데 딱 고르려고 했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이다. 그러면 자리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다 보니까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외하기도 하고요. 음. 또 약간 지난주도 보면 월요일에 진짜 한 2년 만에 폭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 하락을 하면 오늘까지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상승해서 다 되돌려 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종목 고르기가 조금 어렵다는 핑계를 조금 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계라면 핑계 그만 대세요라고 제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일리가 있는 핑계예요. 요즘 그죠? 사실 저도 네.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관망을 좀 계속 좀 하고 아, 있는 계속 상황이기 관망하고 때문에, 있어요, 요즘에? 예,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종목 계산캐에서 수희 씨 요즘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과연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아시아나 IDT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이스트소프트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1%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의 아시아나 ID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 인수를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두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영국 등 11개국은 승인을 발표를 했지만 EU와 미국, 일본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까다로운 승인 요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대한항공은 파리 등 유럽의 4개 노선을 국내 LCC 항공사에 넘기기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화물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주가는 어떨까요? 오늘 뜨거웠던 아시아나 IDT 변영인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였군요. 네, 오늘 첫 종목은 네. 아시아나 IDT. IDT라는 네. 회사입니다. 저도 아시아나항공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유명하고 국적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IDT라는 회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지 잘 몰랐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합병. 이 회사 뭐 쉽게 말하면 그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에어 서울 그리고 에어 부산 이 항공사들의 이 시스템 구축해주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발권 업무, 예약 업무, 어플리케이션 업무 이런 것들을 네. 예약 발권.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 솔루션 그리고 SI라고 해서 기업의 어떤 이 통합 솔루션을 좀 구축해주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유지 보수를 하는 이 전산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네. 아시아나항공이 이 이후에 어떤 자금난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까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지금 국내에서는 조건부 이 합병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현재 지금 뭐 미국과 일본, EU 이 3개국에 대해서 합병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어떤 승인 여부만 좀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3년까지 좀 이게 지체된 그런 흐름들이 과연 이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 부분에 대한 화물 사업에 대한 독과점 노선을 우려한다라고 해서 EU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좀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최근에 뭐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 사업 부분을 매각한다고 결정하면서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됐고 이에 따른 어떤 단기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면서 11월 2일 19,94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해줬는데 네. 지금 이게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나 테마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시아나 IDT의 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평가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1,813억의 매출액 그리고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초반. 자, 이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코스닥의 소형주보다 굉장히 주가의 어떤 회복률이 좀 적었다. 네네. 이 부분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지연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은 것이고요. 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니까 EU에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승인 기대감 이후에 최종적으로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대한항공의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진정보통신과의 합병 이 부분에 따른 아시안 IDT의 외형 확장에 주목하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 회사 지금 발행 주식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1,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이 1,100만 주 중에서 245만 주만 유통되고 있는 굉장히 품절주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식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1,576억의 시가총액을 전일 보유를 했지만 지금 실제 유동시총을 보면 한 400억이 채 안 되는 네. 굉장히 좀 적은 유통 주식수 하에서 단기적 이벤트로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입니다. 결국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팔겠죠. 아, 예. 지금 뭐 장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손실액이 좀 큰 구간일 거예요. 아마 전고 물량에서는 뭐 4만 원대까지 주가 형성이 좀 돼 있었고 통상적으로는 뭐 한 2만 원대. 이전 전고 2021년 초반만 하더라도 2만 원대 이상에서 좀 안착돼 있던 이 주가가 사실 어떤 이 합병 심사의 어떤 지연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좀 심하게 좀 받았던 구간이 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는 1,2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이 뭐 지금 1,100억 정도. 이 회사 지금 코스피 회사거든요. 자, 이 코스피 회사가 1,100억 시총에 그래도 연 매출액이 1,800억에 영업이익 100억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가 네.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 어떤 리스크 속에서의 어떤 우려감들은 좀 반영은 됐지만 이런 부분들 좀 차지하더라도 사업의 어떤 본질 실체만 좀 차지한다면 그래도 주가의 어떤 저평가 국면은 좀 있다. 그리고 이후에 합병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된다면 대한항공에서 한진정보통신과 합병 시너지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자, 2년 전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아니면 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괜찮은 종목이다라면 O하고 아니다 좀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X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X가 나오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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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X맨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정태근 이사 유창희 대표. 오늘 X. 확률이 거의 20%도 안 돼요. 네.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왜 X를 들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분리 매각되는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주가가 전혀 반등을 못했습니다. 네네. 지난 11월 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분리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을 때 아시안 IDT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안 IDT만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슈가 나와도 주가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물량이 적다고 했는데 약 한 76%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리 매각을 한다든가 혹은 회사를 이제 아시안 IDT를 주식을 줄인다든가 매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M&A 하면은 비싸게 판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진그룹이라든지 계열사 쪽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럼 비싸게 넘길 수가 없어요. 비싸게 안 어떻게 계열사에 넘기는 네, 거니까. 어떻게든 싸게 넘겨야지 자기들끼리 그런 뭔가 꽁꽁꽁꽁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단어예요.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일정 부분 반영됐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한 연평균 한 1,500억 내외에 2,000억 초반에 매출을 보여주고 아니 영업 그런 거에 따져서 시가총액이 너무 그럼 작은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매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성장 그쵸. 동력은 기업이 없다. 올해는 2,000억이면 내년에 2,500억, 그다음에 3,000억을 기대해야 되는데 올해 뭐 2,000억이면 내년도 2,000억, 그다음에 2,000억. 조금 업황이 안 좋아도 한 1,800억, 좋아도 2,000억. 그러면 벌어들인 수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고만고만한 위치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네. 고만고만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합병을 한다고 해도 큰 시너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뭐 그런 이슈들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형희 대표님 짧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그동안 아시아나 IDT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이 부실 이 부분에 대한 뭐 빚을 갚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회사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회사 빚을 갚는 데 좀 다 쓴 건데 네네. 저는 이제 한진정보통신의 어떤 합병은 좀 뭐 추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 이 주체에는
아시아나 IDT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다 일망하는 합병이기 때문에 네. 같은 회사의 합병 부분에 대한 어떤 합병 요건을 충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이슈보다는 오히려 한진정보통신의 이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이 보유주주들은 굉장히 좀 이점을 갖는 합병 비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슈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흐름들 저는 19,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19,000원이요. 네, 손절가 12,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2,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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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매수입니다. 와, 황 의원님 지금 왜 매수한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비행기를 네. 아시아나밖에 안 탑니다. 아니, 네. 뭐야?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거기에 많이 쌓여 있었구나. 제가 쓰는 카드에 마일리지가 다 아시아나라고 하거든요. 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부탁해보세요. 마일리지 항공권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마일리지로 한국권 거야. 뭐 한 6개월 동안 꽉 차 있어요. 마일리지로 한 게? 그런 합병할 때 그런 것도 좀 이슈를 좀 잘 활용해야 좀 여론과 민심이 좀 잘 작용할 수 작용할 수 있다라는 있겠죠.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마일리지를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그래. 마일리지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정도가 아예 없어요, 자리가 거의. 그렇게 그럼 다들 네. 기다리고 있었던 근데 이게 거구나. 합병 영향도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죄송합니다. 예. 나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얼마 전에 그러세요? 뭐 샀어요. 네, 히터 샀어요. 네네네. 그런 거 사세요. 그러면. 그냥 물건으로. 물건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전 비행기로 갈 겁니다. 비행기로 갈 거니까. 비행기로 갈 거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에게 마일리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신 아주 이색적인 모습 잘 봤습니다. 자, 제 종목 제포트에 아시아나 IDT 올리고요. 한 달 네. 동안 이 수익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의 이스트소프트 알아보겠습니다. 아쉬운 3분기 성적표를 발표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신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외형은 성장하긴 했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3분기는 IT 산업의 비수기이지만 AI 휴먼 등 AI 기반의 신사업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또한 게임 사업에서도 신규 서비스를 국내외에 출시하면서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중동 최대 IT 박람회에서 AI 휴먼 키오스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알집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회사죠. 저희 다 웬만하면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집. 사업 분야를 이쪽을 접고 AI 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다. 네. 저와도 좀 약간 연관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잠시 하고 후에. 유창희 대표님께 요 종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트소프트 어떤 회사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스트소프트는 프로그램 보안 쪽이고 보안 관련 사업도 하고요. 네. 또 AI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지금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AI 휴먼 서비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학원 강사 선생님이라든지 네. 혹은 뭐 회사에서 보면은 뭐 자체 아나운서? 뭐 이런 부분들을 AI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혹은 교육을 하거나 가상의 AI인 거죠. 가상의 AI. 가상인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의 사람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겠죠. 그렇죠. 출연료가 맨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면.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게 된다면 거기서 내용만 계속 변경시키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요즘에 좀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아이웨어 가상 피팅 커머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저도 솔직히 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미리 갈아입는 이제 거. 그쵸? 그죠? 네,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구매했을 때 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웨어는 특별히 그 안경인 것 같아요. 안경인가요? 안경에 네. 피팅을 피팅,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안경이 나한테 어울리죠. 사실 안경 많이 써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AI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커지게 된다라면 이스트소프트가 좀 기대감을 좀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좀 하락이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매출은
그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급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데요. 마케팅 비용. 네, 마케팅 비용.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부정적이었으면 오늘까지도 주가가 폭락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또 네. 하나는 어쨌든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걸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 1년, 2년째 계속 영업 비용이 계속 늘어났다. 그런 문제되지만 이번에 영업 비용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는다. 특히 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회사 내용이고 자, 소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부터 네. 제 소설인데 이청희 작가의 소설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8,800억 달러입니다. 애플.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7,440억 달러. 다 따라왔어요. 거의 다 따라왔어요. 1위를 따라잡으려고 그러네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전하면은 따라왔어요. 시가총액이 바뀝니다. 야, 10% 안쪽으로 들어서 한 5% 정도인 아니죠. 것 같아요. 1%, 1, 2%죠. 1, 2%예요 이제. 지금 마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20년 닷컴버블 아마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게. 그런데 이게 1위가 되는 게 결국에는 AI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AI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말 랠리가 나온다. 뭐 또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나온다. 그럼 AI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AI 장세로 달릴 수 그렇죠. 있는 미국도 회사가 AI 빅테크가 가고 우리나라도 반도체라는 이제 AI 관련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청희 작가님의 지금 그 소설에 의하면 진짜 뭐 느낌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한 그럴 수 이슈들이 있죠. 나올 수 네,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좀 모든 성장주 중에서 최근에 못 움직인 게 AI인데 그렇죠. 또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사로 관련 맞아요. 회사로 또 계속 주목을 받았던 회사예요. 관련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스트 소프트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지금 확실히는 그래서- 아니고. 네, AI에 그래서 대해서.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AI 서비스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스트 소프트가 파트너 회사로 가장 확률이 될까 높다라고 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11월 달 중에 발생한다. 11월 안에 네, 그러면 충분히 이스트 소프트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타킹에 완전 가져왔습니다. 딱 스타킹 11월 달에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에 네, 일단은 그걸 그게 가져왔습니다. 뭐 반영이 된다면 AI가 어떻게 반응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사실 네. 이스트 소프트 뭐 이미 뭐 언론에 다 공개가 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기사 나간 거니까. 이스트 소프트랑 AI 계약을 맺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타 인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AI 휴먼이죠. AI 휴먼 그러니까 저를 다 딥러닝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의 2주 동안 계속 가서 뭐 대본 보고 그렇죠. 얘기하고 막 다 인식시켰잖아요. 거의 뭐 한 50시간에서 60시간 정도를 저의 목소리, 행동, 표정 이런 걸 다 입력시켜서 제가 글만 쓰면 걔가 똑같이 저처럼 말하고 뭐 카메라 필요 매번 없고 촬영하지 않아도. 예, 편집도 필요 없고 뭐 여기 PD 작가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남아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걸 이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미팅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샘플을 봤는데 보여주잖아요. 네, 한번 보여드렸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진짜 이거 진짜 찍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와 되게 놀랍더라고요. 진짜 목소리 톤과 네. 표현 뭐 제스처까지 맞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잘 그래서 표현해놨어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까 뭐 농담처럼 다 없었더라고요. 아직까지 너무 이른 얘기고 죄송합니다. 이른 얘기고. 예, 다 당황하셨어 카메라 감독님이랑 지금 저 여기 다들 집에 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하고 어쨌든 어떻게 흘러갈지 AI가 네. 또 연말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다면 야 이거 AI로 진짜 뒤집어 진짜 엎은 거거든요. 세상의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 엎어지는 건데요. 자 네. 여기에 대해서 변형인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죠? O 아니면 X로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죠. 네. AI 역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최근에 어떤 증시 조정 장세에서 AI 주가 오늘도 조금 이 차트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네네네. 내일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여기서 AI 이용 뭐 소프트웨어를 뭐 상생의 AI에 활용하는 어떤 개발자 관점에서의 어떤 포럼인데 네. 이 부분들이 이 고도화 기술의 고도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규 AI 어떤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 네. 단기적으로는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청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목표가 선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지금 박스가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1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네.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정도. 2만 원. 2만 원. 선절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2,000원. 1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결정됐죠?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살 됐어요. 거야. 이건 내 거야. 저는 뭐 개인적인 좀 연관성이 있어서 네. 저는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거 괜찮다고. 아, 그렇군요. 11원액이 터지면 이거 끝납니다. 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본인이 연관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줄탄의 포트에 올려보고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좋은 정보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이재용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